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머리에다 경련자 있어요. 존 F. 케네디는 마취제하고 43살 수은 타액 나오는 수은 계속 쏴요. 최연소 끝없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미국 정계 구토제 새로운 쏘고요. 바람을 얼굴에다 또 뿌리고요. 외부 치료, 수증기 가스 형태의 화학무기. 국민들한테 치료,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놓은 것은 그 외부 치료기는 화학무기 발사체예요.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그것은 나치 방역팀 731 나치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이었어요. 그 의료인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예요. 그걸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죠. 그걸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를 해놓고 속여가지고 외부 치료기라고. 거기서 이제 수증기 가스 형태의 화학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경작용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그것은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라고 가리킨 그 화학무기를 나치와 731이 만든 거예요. 방역에 쓰라고. 정신과 의사들.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왜 방역을 해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의 후손들. 이들은 이 화학무기를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손정민 사건에서 한강 사건, 대학생 사망 사건의 그 주인공인 손정민 있죠. 그 영상에 보면은 골든건이라고 그 의료인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골든건이라고 나오죠. 골든건이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펜타닐, 우울증 치료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고 있죠. 네이버에 쳐보세요. 펜타닐은 마약이면서 합성 마약이면서 화학무기예요. 그런 화학무기를 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걸 치료하고라고 국민들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신경작용제 쏴서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에게 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에게 이거 쏴서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가지고 신경작용제니까 신경계 증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경련, 구토, 번아웃, 화학무기에 도포돼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근육통, 관절염, 설사, 이런 수십여 가지 설사제, 펜타닐, 청산가리, 비소, 청산가리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 금연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무기고요. 나치가 만든 포스겐 화학무기, 나치가 만든 포스겐, 어지럽고 이명 소리가 나는 화학무기예요. 발암물질이죠. 피를 말리는 비소, 암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런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그걸 모두 신경계 증상이라고 그러죠.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이게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테러 당한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테러를 하니까 미리 치료한다라면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치료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죠. 미리 치료한다면 화학무기 쏴서 번아웃 일으키고 경련 일으키고 구토 일으키고 내부에다 구토 실신이라고 쳐보세요. 전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다 때려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가면 미주신경계 손상입니다, 번아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신질환 코드를 매길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렇게 매겨가지고 자타에게 해로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핸드폰, 컴퓨터, 전부 여기다가 원격 의료법을 이용해가지고 감시 프로그램 깔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면서 화학무기로 치료를 하고 고문을 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증상을 일으켜서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서 자타에게 해로가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이은혜 사건, 보험사기, 자살방지원들이요. 팀이 있다고 그러죠. 반복했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 팀이고 암살조예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빼앗고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복지센터에서 국민들을 살처분 하는 건데, 인간 살처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렸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자 지금 어린이 영유아들 주사 40회 잘못 놓은 척 간호사들이 잘못 놨다고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죽는 사건들, 영유아들 그렇게 방역이라고 죽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아이들은 학폭 사건 누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친구들 시켜가지고 우울증 치료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시키는 거예요. 집단괴롭힘. 심리치료는 집단괴롭힘, 나치즘이고요.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들어요.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옥상에서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고문해서. 그 아이들이 그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테러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주 잔악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여기다가 쏘면 어떡하려고 귀에다 경련자하고 뺀다니 잔악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입니까? 정신병자들이지. 그리고 그 위에 아이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20, 30대들은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치료라고 화학무기 때려박아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은 나이대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 연인 살해 사건, 가족 살해 사건, 아이들이 막 부모나 할머니들을 죽이고 조부모들을 죽이고 조부모들도 아이들을 죽이죠. 그게 심리치료라고 주위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치료라고 심리치료라고 서로 치료라고 이간질, 거짓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라고 외부치료라고 펜타닐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흥분, 분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 즉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있죠. 예?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상태를 좀 얼굴에다 막 때려보여. 경련제를. 미친 새끼다. 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망상병 환자들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살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우울증 치료제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펜타닐을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기 때문에 그래요. 펜타닐은 히로뽕보다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이에요. 그리고 화학 무기이기도 하고요. 네이버에 치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약인데 수증기 형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치료기라고 자살 방지원도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은 그 화학무기 발사체에서 쏘면은 이것이 불산이 베이스인 화학무기라서 물체를 뚫고 수킬로까지 날아가요. 물체를 뚫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알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은 것처럼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펜타닐, 청산가리, 비소, 구토제, 경련제, 호흡곤란제, 수십여 가지 신경작용제. 그래서 그 수증기 가스 형태로 뿌리면 이 수증기가 수키로, 총알처럼 수키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불사는, 화학무기 베이스인 불사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물체를 뚫어요. 수증기 가스가 물체를 뚫어요. 첫 번째가 실온에서 가스 상태예요. 수증기 상태라는 얘기예요. 저온에서 마이너스 온도에서는 액체인데, 실온에서는, 일반 온도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는 이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불산이, 화학무기의 베이스인 불산이.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총알처럼 수키로까지 날아가요. 세 번째가 물체를 뚫어요. 벽이고 산이고 뚫어요. 뚫고 지나가요. 네 번째가 그 수증기가 피부에 닿았을 때 불산, 그 안에다 섞은 신경작용제를 흡수를 시켜요, 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증기에 노출이 되면은, 화학무기죠. 노출이 되면은
정신건강의사회의 치료제인 펜타닐, 비소, 청산가리, 경련제, 호흡곤란제 이러한 신경작용제를 알약이나 주사를 맞은 것처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 외부 치료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 방지원도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진 그 발사체 기계에서 그게 무슨 치료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국민들 우울증 치료 한다고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놨는데 자살 방지원들에게 그게 무슨 역할을 해요? 무슨 치료 역할을 해요? 거기서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인 신경작용제를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타닐에 노출이 되면은 흥분, 분노, 히로뽕보다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이고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화학무기인 거예요. 수증기 형태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중학교 때 배웠죠. 예?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예? 그것은 누구에게 고통을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른다. 예? 그래서 총칼 핵무기보다 잔악하고 비열하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신경작용제들을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사에서 정식으로 병원을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처방전으로 사 먹는 알약은 똑같은 지금 화학무기로 쏘는 신경작용제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용량용법을 용량용법대로 처방을 받아서 먹고 내가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의료인들이 일반 병원에서요 의료인들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해주잖아요. 신경작용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처방을 하면은 이것은 화학무기가 아니라 그냥 신경작용제 치료제가 되는 건데 이것을 수증기 가스 형태로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발사체를 숨겨놓고 거기서 신경작용제를 쏴가지고 고문난다? 그러면 그게 화학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그걸 숨겨놓고 국민들에게 외부 치료기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나치가 하던 얘기예요 이거. 정신건강의사회가 그 방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방역을 합니까?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팀이었어요. 예? 731 부대 방역 급수대였죠. 방역하던 부대였어요. 독일의 그 게토 나치들 그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그 나치즘 시작할 때 독일에서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게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 수용소 책임자였어요. 731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리치료 그것이 이제 미국이 731 나치의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였죠. 판콘까지 20만 달러 주고 머리통에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 박사들, 법학 박사들을 전부 데려갔죠. 어디로 데려갔느냐? 미 육군 방역부대. 똑같은 방역부대예요. 왜 방역부대가 생겼느냐? 부대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어요.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의 1, 2차 대전 그 전부터 유럽에서는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부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미국도 유럽인들이죠. 그 시스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치하고 731을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의료인들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가 전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걸 개발해 놨는데 2차 대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이 화학무기하고 그 정신과 의료인들, 심리학 박사 의료인들, 법박사들을 전부 데려다가 미국군 방역부대로 데려간 거예요. 테드 포트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 CIA하고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한 게 MK 울트라 프로젝트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나치즘은 그렇게 나치하고 731 방역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개발해 놨는데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게 아쉽다. 그래서 데려다가 이걸 완성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테러범 양성 무증상자로 등록, 전 국민을 등록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해서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신경자극제 테러로 코드를 매겨서 경륜제 쏴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단을 빼고 죽이는 나치가 만든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이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똑같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치즘은 심리치료로 발전이 된 거고요. 외부 치료는 화학무기 테러예요. 예? 나치와 731이 이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를 개발한 거예요. 전시. 우리 731 부대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응? 마루타라고 그랬죠. 그게 현재로 말하면 번아웃이에요. 신경작용제 테러의 무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테러방지법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테러범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전 세계인들을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서 무력화시킨다라는 테러방지법 적용해서 나치가 만든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번아웃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이고 그리고 죽이고 재산을 받고 죽이는 거예요. 이걸 방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칼부림 사건, 그 이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저기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아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역이라고 나이별대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죽이는 거 쭉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이제 그 나중에 3, 4, 50대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저기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테러 방지법을 적용해요.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3, 4, 50대에서 가장 재산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뺏으려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그다음에 머리통에 가서 이은혜 사건, 보험 사기, 그런 식으로 뭐 사기를 위장해 가지고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법 방지법을 적용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국민들은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펜타닐로?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자타에게를 갈 수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머리통이 됐어요. 그러한 명분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에 그렇게 발표했죠, 뉴스에. 그러한 명분으로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가족 간에도 치료라고 이간질, 따돌림, 거짓말로 싸우게 만들어서 헤어지게 만들고, 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이트 키퍼원이라고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오게 만들고, 예? 수개월이고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예? 언제까지? 고립돼서 모든 삶이 방해되고, 외부 치료기 신경작용제 치료제라고 화학무기로 고문을 받고 매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펜타닐로. 그래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펜타닐로 하는 조종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MK 울트라 나치 731하고 MK 울트라에서 만든 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것이 신경작용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치료라고 시민들을 이용해서 집단 괴롭힘,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신경작용제 테러로 범죄자를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 받고 죽이고, 그 다음에 자살시키고 화학무기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화학무기는 이게 검출이 안 되니까 수중 형태로 누적을 시켜서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질병사 한 것처럼 죽이고, 사고사 한 것처럼 죽이고, 높은 데 올라가 있을 때 경련제나 청산가리 같은 거, 관절염제 같이 쏘면 그냥 푹 쓰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사했다, 변사체가 발견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암살하는 거예요. 방역. 그렇게 해서 나치하고 731 MK울트라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신경작용제하고 나치즘 심리치료로 국민들을 자살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질병사로 위장하고 범죄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조종기술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마인드 컨트롤은 내 마음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치하고 731 MK울트라에서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은 부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흥분,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펜타닐은 청산가리 맞으면 바로 눈물이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조종하고 삶을 파괴하고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펜타닐을 때려해서 환경을 꾸미고 자살방지원들한테 시키죠. 예? 연인 살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응? 연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응? 당신 남자친구가 우울증인데 헤어져라. 응?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헤어져라. 응? 정신건강의사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전부 양쪽 다 자살방지원이니까 연인 둘 다. 응? 가족들도 다 자살방지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국민 80-90%가 자살방지원이에요. 서로 근데 말을 못할 뿐이지. 비밀로 하라고 해서. 나치가 한 얘기대로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서. 그렇게 딱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의료인들이 시키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 시키고 응? 그래 놓고 둘에게 감정 컨트롤 안 되게 펜타닐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응?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고통, 청산가리 펜타닐을 맞고 일어나는 내 몸의 증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이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신경작용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감정인 줄 알고 극도의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청산가리하고 펜타닐 같이 쏘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국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일으킨 사람이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수년간 자기를 괴롭혔다. 심리치료죠. 이 사람은 외부 치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수년간 고통스러웠고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직 스토킹이고 전파무기인 줄 알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또 얼마나 잘 나가냐면 이거를 자살방지원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비밀로 하라고 그러고 피해자들에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요. 예? 왜? 피해자들이 그런 사고를 치고 죽을 때까지 정신건강의사회가 시민들을 시켜서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인지 모르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를 쓰면 망상 조현병 코드를 매길 수가 있어요. 왜? 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된 쪽으로 판단을 하는 망상병이다. 그래서 이 망상병 환자는 심리치료, 우리 사회에서 하는 사회 안전을 지키는 심리치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인데 이 사람은 망상병 환자라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생각을 한다. 테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망상병, 조현병 코드를 매길 수 있고, 망상병은 조현병을 말하는 거예요. 망상병, 조현병 코드를 매길 수 있고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현병. 그래서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합니까? 오늘도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안전을 위하고 국민들 치료하고 라고 출근하셔가지고 약을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어요. 죽으라고 하죠.
불법으로 해요. 저에게 하는 건 지금 불법이죠.